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화 책여행 시간이 돌아왔어요. 10월에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기념하는 국경일이 2번이나 들어있어요. 맞아요. 10월 3일은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은 한글날이에요. 올해는 한글날이 토요일이라 하루 더 쉬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1월, 2월, 3월 이렇게 매달 숫자를 붙여 있는 달 이름도 순 우리말로 바꿔서 부를 수 있다고 해요. 순 우리말 달 이름이요? 그럼 10월을 순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나요? 10월은 하늘, 연, 달이래요. 10월 3일 개천절의 뜻이 하늘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10월을 하늘, 연, 달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우와, 멋진 이름이네요. 책여행을 떠나는 월요일도 달의 날, 화요일은 따뜻한 불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자, 그럼 하늘, 연, 달, 달의 날에 떠나는 책여행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 가족이 살았어. 공자왈, 맹자왈. 글 공부를 하는 선비의 집은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 항상 부족했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질 않았어.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덕지덕지 기어입은 누더기 옷 한 벌로 1년을 겨우 버티며 살았대.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갔다가 방으로 다시 들어오며 말했어. 얘들아, 소다니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질 않구나.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선비의 아내는 종일 삭바느질을 해서 눈도 침침하고 피곤했지만 아이들에게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어. 엄마가 오늘 밤에 이 옷을 다 만들어서 내일 아침 일찍 홈삭스를 받아올 테니 배가 고파도 오늘만 잘 견디자꾸나. 내일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을 게야. 선비는 방 한켠에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못 들은 채 하며 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 수신 제가 치국평 전하라. 선비는 가족들이 굶주리는 것이 늘 미안했어. 하지만 성품이 워낙 곱고 정직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을 빌리거나 받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지. 얘들아, 따끈한 죽이라도 먹으려면 내일 아침이 빨리 와야 하니 어서 자자꾸나. 네, 어머니.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는 꿈을 꾸면 좋겠어요. 그 고기 반찬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같이 먹자, 아우야. 가난하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비 가족의 밤이 깊어갔어. 깊은 잠에 빠진 선비의 집에 반갑지 않은 밤손님이 찾아왔어.
도둑은 선비 가족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살금살금 방에 들어갔어. 그때였어. 어머니, 닭백숙이 너무 맛있어요. 냠냠. 둘째 아들의 잠꼬대에 도둑이 깜짝 놀라 멈춰섰어. 아이고 깜짝이야. 하마터면 애 떨어질 뻔했네. 아차, 나는 남자구나. 그런데 어린 놈이 잠꼬대 한번 기가 막히게 하는군. 10년 감수했네. 어디 보자. 감 나가는 물건이 어디에 있나? 에그, 이건 요각이고 문갑이 여기 있구나. 도둑은 삐걱거리는 낡은 문갑을 조심히 열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 이상하다. 내 식구가 살려면 뭐라도 있어야 먹고 살 텐데. 낡은 옷가지에 너덜너덜한 책들 뿐이니 원. 대체 어디다 숨겨둔 거야? 도둑은 방 안을 빙 둘러보았지만 세간살이라고는 문갑 하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월카니, 감 나가는 물건은 부엌에 숨겨두었나 보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리가 없잖아. 도둑은 선비 가족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조심 부엌으로 들어갔어. 어디 보자. 여기도 없고, 그렇다면 여기 또 없고. 도둑은 부엌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부엌에서도 감 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 이가 듬성듬성 빠진 낡은 그릇 몇 개에 그나마 훔쳐갈 것이라곤 저 찌그러진 솥 하나가 전부잖아. 어쩔 수 없군. 쌀이라도 훔쳐가야겠다. 도둑은 쌀독을 열어서 커다란 손을 쑥 집어넣고는 위아래로 휘휘 저어보았어. 어라, 쌀독에 쌀도 한 톨 없잖아. 거참, 나보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살다 처음 보는군. 그나저나 아이들이 한참 클 나이인 것 같던데. 도둑은 빈솥을 한참 바라보았어.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꺼내서 소단에 넣고는 빈손으로 부엌을 나와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이 되었어. 선비의 아내는 밤을 새워 완성한 옷을 가져다 주고는 품삯 대신 쌀을 조금 얻어왔어. 얼른 따뜻한 죽을 끓여 아이들을 먹여야겠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소단에 돈이 들어있네. 여보, 여기 좀 와보세요. 선비의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치자 선비와 아이들이 부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어.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 소단에 돈이 들어있어요. 와, 어젯밤에 닭백숙을 먹는 꿈을 꾸었는데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려나 보다. 어머니, 이 돈으로 닭백숙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저는 쌀밥이 먹고 싶어요. 이 돈으로 쌀을 넉넉히 사서 쌀밥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어머니, 네? 얘들아, 애미 생각에 날이 추워오니 땔감을 미리 사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때 듣고만 있던 선비가 점잖게 한마디 했어. 부인,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니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돈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아내는 선비의 말이 서운했지만 평생을 곧고 정직하게 살아온 남편을 잘 알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 네, 당신 말대로 할게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도둑은 잠을 자기 위해 벌러덩 누웠어. 아침에 내가 소단에 두고 온 돈을 발견하면 내 식구가 깜짝 놀라겠지. 닭백숙 실컷 먹고 다시는 잠꼬대로 사람 놀라게 하지 말거라. 크크. 어떤 표정들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걸.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봐야겠다. 아침 일찍 선비집 앞에 도착한 도둑은 깜짝 놀랐어. 선비집 앞에 마을 사람 여럿이 모여서 쑥덕쑥덕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 어라, 무슨 일이지? 무슨 일로 저렇게 모여들 있는 걸까? 여보시오, 무슨 일 때문에 이리 모여들 있는 게요? 아니 글쎄 누가 이 집 소단에 돈을 놓아두고 갔다는구려. 참내 별일도 다 있지. 더 웃긴 건 이 집 선비가 주인을 찾아서 돈을 돌려준다고 한다는 게요. 나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냉큼 주먹으로 달려갔을 텐데. 허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도둑은 기가 막혔어.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 쫄쫄 굶게 생겼길래 가진 돈을 몽땅 두고 나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준다고? 내가 들어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돈을 그냥 가지라고 해야겠다. 도둑은 선비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 선비는 돈의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며 마당에 서 있었어. 도둑은 재빨리 선비 앞으로 다가가 이야기했지. 그 소단에 있던 돈은 내가 넣어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굶는 것 같아 내가 준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돈일 텐데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우리가 대가 없이 그냥 받을 수는 없지요. 비록 가난하긴 하나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대가로 죽 한 그릇 끓여 먹는 것이 남에게 얻어먹는 쌀밥 한 그릇보다 훨씬 든든하고 맛이 있답니다. 선비의 말을 듣고 난 도둑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 그리고 말없이 돈을 받아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도둑은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로 했지. 선비의 말대로 땀 흘리며 일하고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었어. 아이고 덥다 더워. 허리나 좀 펴볼까.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이 마을 관리가 열심히 사는 청년을 향해서 한마디 했어. 오늘 저녁에도 우리 집에 와서 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다고? 맞아. 올곧고 정직한 선비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에 올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이 마을 관리가 되었대. 이 선비의 인품이 워낙 자자했으니 관리가 되어서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도 공부만 하는 선비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마을의 어진관리가 되었을 땐 정말 기뻤어요. 남의 것을 훔치며 살던 도둑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글을 배우기로 결심한 모습도 멋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도 오늘 하루는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을 도와드린 다음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볼래요. 좋아요. 부모님이 그냥 주시는 용돈을 받을 때보다 더 값진 용돈이 될 거예요. 자, 내일은 부자면서도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았던 사람과 가난하면서도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돕고 살았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